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을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 톡톡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명예훼손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부쩍 늘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2005년 7천여 건에서 2013년 12,100여 건으로 1.7배나 늘었습니다. 네, 무심코 쓴 인터넷 댓글이나 정보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법제처 서홍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변호사님. 요즘 이제 연예인들의 경우에 인터넷 댓글이나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그 침해한 분들을 찾아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요즘 이제 인터넷의 악플 피해 지속적으로 뭐 연예인 일반인 할 것 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SNS 악플로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19%에 달해가지고 네. 국민 10명 중 2명은 실제로 악플에 따른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또 최근 아이돌 그룹 2PM의 상습 악플러가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추세는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더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익명화되면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이는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연예인에게 한정되는 일은 아니고요. 일반인 또한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네. 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지 않을 뿐이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들이 악성 댓글을 다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예. 반대로 이런 악성 댓글에 초기에 대응하지 못해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의 주제가 인터넷 명예훼손인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외모 고민이 심하던 A양은 나잘란 성형외과를 방문해서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는 기대한 것과는 달랐고 심한 부작용까지 더해져 마음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에 화가 난 A양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댓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땡땡 지역에 있는 나잘란 성형외과 절대 비추라는 댓글을 남기자 이에 해당 병원은 A양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요. 과연 A양의 행동이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네. 자, 오늘 사례를 보면 A양이요. 그냥 본인의 경험,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올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예훼손에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그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과 무관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위 사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허위 사실은 물론 사실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한번 보시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법은 이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 즉 인터넷 명예훼손죄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간에 누군가가 개인의 사생활이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네. 예,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서 실명 혹은 가게의 상호명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서 악플이 단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뿐만 아니라 사실을 얘기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줬을 뿐이다 라며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막연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정을 예. 하지 않으면 되고 또 앞부분에 비방할 목적으로 예, 사실을 예.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생활법률 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참 재밌는 것 예, 같아요. 재밌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례를 통해서 인터넷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공주님을 출산한 B씨, 인터넷 카페를 보고 예약한 산후조리원은 시설이며 서비스가 많이 달랐습니다. 산후조리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B씨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인터넷에 나온 것과 현실이 많이 다르다면서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씨는 산후조리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과연 B 씨 명예훼손죄가 맞을까요? 예, 이번 사례 역시 특정 산후조리원을 지금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산후조리원이 저평가될 수 있는 좀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댓글로 달았거든요. 아. 이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 일단 여기 보면 일단 비방의 목적이 없습니다. 네. 이분이 일부러 다른 이용자들이 피가지 않도록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고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예. 알려야 다른 분들도 이런 경험을 당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면 이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분 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 이번 사례의 경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명예훼손죄가 아니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이 부인되어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번 사례는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누군가를 비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었고 네. 또 그 B 씨가 쓴 이용 후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 임산부들을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죠. 명예훼손죄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본건과 이제 유사한 사례가 대법원에서 다뤄진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 역시 이 댓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에서 봤던 A 씨도 나잘난 성형외과를 이렇게 막 비방의 목적으로 하지 말고 잘 이렇게 피해가 안 가도록 이 카페나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올려서 자기 경험만 얘기했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공의 이익을 말씀하셨거든요. 공익. 예. 이 공익이라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대법원에서는 이제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예. 예. 이 판시에서 대법원은 글쓴이가 적시한 사실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려는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고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사유들을 들고 있습니다. 예. 일단 실제 글쓴이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직접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를 올렸다는 점, 네. 그리고 다소 과장스러운 표현이 있긴 하지만 글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 예. 또한 게시판 글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사용자들에게 한정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인터넷 댓글 사건에서 하급심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해당 댓글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으로서 예.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해서 인터넷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 다는 댓글이나 의견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은 개별 사례마다 달라질 수가 있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글을 작성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만약에 누군가를 정말로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을 해서 명예훼손을 저지른 경우에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 그 정보통신망에 적시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니면 허위의 내용인지에 따라서 네.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관련 법인 정보통신망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사실을 드러내어 인터넷 명예훼손을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네. 예. 한편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허위의 내용을 통한 명예훼손인 경우가 그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가 있지만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그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해서 우리가 피해자가 됐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피해자가 됐다면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관련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예.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른 방법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예. 또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는 물론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정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는 가해자 등에게 그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더 높다는 것인데요. 네. 이는 신상털기, 마녀사냥 등 사이버상 행위의 파급 효과가 오프라인보다 훨씬 크고 빨라서 피해자가 치명적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보면 순식간에 퍼져 나가서 정말 그렇죠. 속수무책이거든요. 어떻게 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명예훼손 정보 삭제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예,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피해 사실을 설명하고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 내용을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위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나 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그 정보를 올린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네. 그와 더불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도록 해야 하죠. 네. 예. 조금 전에 예. 삭제 그리고 임시 조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삭제 경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임시 조치는 어떤 건가요? 예, 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지만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하거나 이해 당사자 간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이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임시 조치라 하는 것이고요.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 피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유통정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인터넷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 요즘인데요. 피해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지불식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인터넷 명예훼손죄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 유념하신다면 더욱더 안전하고 건전한 온라인 활동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